안녕하세요. 발표자 김석준입니다. 저는 면역질환과 거부 반응에 대해 IT 베이스로 DNA 리서처로 활동 중이고요. 현업에서는 대신정보통신에서 데이터 센터 테크니컬 아키텍트로 데이터 센터의 컨설팅, 설계, 구축, 운영 기간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던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들을 IT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고요. 두 번째 꼭지로는 제가 지난 3년간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현업에서 데이터 센터들을 모니터링하고 비주얼라이저를 했는지에 대한 저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제가 최근 1년간 수행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하고 가시성을 확보한 것에 대한 저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대 데이터 센터에서 IT 매니저들은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로그, 그리고 문서 잡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의 IT 관리자들의 현실은 관리하고 딜링해야 되는 시스템의 규모 대비 매우 적은 팀이거나 매우 소수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가시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위기를 몇 가지 꽂아보면은 어떠한 시스템들은 현재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나 소프트웨어도 셧다운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것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런 히스토리를 어떤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형상관리나 변화관리는 데이터 센터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사용하는 유저들에 대한 위험도 상당합니다. IT 관리자들에 대해 언프렌들리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IT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용자인 경우도 많거나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능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보안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감사 대응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IT 관리자들에게 매년 정기적인 보상이 있죠. 어떤 어워드일까요? 바로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렇게 IT 관리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험들을 대응하고 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잘 우리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니터링하고 전체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잠시 문화인류학적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만년 전에 빙하 속에 있었던 우리 현생 인류에 대해서 DNA 기술이 발달해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발견된 유고를 통해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만년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0세를 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역사가 시작된 약 3,500년부터 지금까지 근세까지를 확인해 보면 역시 평균 그 수명을 30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약 12,000 동안 평균 수명의 30세의 벽을 넘지 못하다가 드디어 1900년대에 와서는 평균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의 벽을 1940년대에 드디어 깨서 50세, 60세로 나아갑니다. 자, 인류가 평균 수명이 늘으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늘어나는 수명 속에서 컴퓨터 역시 인류와 함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1960년대 이후에 요구 성능의 변화치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폰노이만 아키텍처에 따라서 시스템들의 요구 성능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변곡점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은 2013년도에 현재 딥러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알렉스넷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유죠. 그때부터는 요구사항의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를 보면 가장 리마커블한 이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챗 GPT-1이 2017년도에 출시된 것입니다. 챗 GPT-1이 출시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괄목험란한 2013년 알렉스넷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이 2년간에 약
8배 정도씩, 그 1년에 4배 정도씩 요구 성능이 늘어났는데요. 챗GPT 원인 모델이 나온 뒤로부터는 2021년까지 보시면 2년간 275배씩 요구 성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연컨대 지금 작년 2021년 대비해서 2003년은 연에 한 400배 이상의 요구 성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용자들이 이제 더욱더 시스템을 CPU, GPU 카드, V100, A100, H100으로 성능을 발달시키는 것도 사용자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더욱더 사용자들은 그리딩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HPC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링 같은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드웨어 요구 성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픈시프트 2011년 이후에 당연히 2013년 도코, 쿠버네티스, OCI, CNCF 이후에도 최근에 크라이오 2017년까지 계속 오픈소스 진영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데이터 센터에서 오픈소스는 그저 대세가 아니라 거의 점령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소스는 제가 IBM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는 하나의 토픽을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가장 모더나이즈된 그리고 상용화지만 오픈소스로서 제공되는 그래프 DB인 Neo4j의 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복잡성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부분에서도 너무 다양한 스토리지, 너무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서버들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베어메탈 구조에서 VM 구조로 넘어갔고 지금은 당연히 대세가 도커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센트럴라이즈 하는 것이 가장 최근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의 복잡성을 가져가는 가장 큰 토픽으로 제가 꼽은 것은 GPU와 인피니밴드입니다. 멜라이녹스를 통해서 이제 GPU도 더욱더 강력한 성능이 가능하게끔 I/O의 버퍼나 이런 것들을 줄여줬죠. 그런데 멜라이녹스조차도 엔비디아에 넘어가서 엔비디아의 생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디벨로퍼가 예전보다 좀 나아졌죠. 많이 깃허브 쪽에 소스를 오픈하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운영이나 아키텍처 자체가 이미 엔비디아의 생태계로 너무 의존성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 데이터 센터에서 IT 관리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잠깐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 운영하시기 바쁘죠.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대학원 랩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많고 사용자들이 대부분 직접 다 하기 때문에 하실 여력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히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선후배들 제일 전화를 많이 받는데 도대체 이 자원들을 우리 학생들이나 랩실에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자원들 쓸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요구사항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단계에 이제 중형 데이터 센터, 저는 티어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에서는 다차원 데이터 처리, 상관관계나 이제 시계열 분석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엑사스케일이나 하이퍼스케일 이상 가면은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지능형 운영을 노력 중입니다. 저도 이제 이제 AIOps 쪽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보고 싶은 거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나 어플리케이션을 얹혀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유저들의 입장은 IT 관리자하고는 상호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에 가시성을 확보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IT 관리자들이나 유저들이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니터링과 가시성을 확보해가는 단계를 잠깐 살펴보면요. 커머셜 프로덕트가 좋은 게 정말 많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프로덕트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그런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커머셜 프로덕트로 모니터링을 하고 가시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매니팩처, 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 회사든 스토리지 회사든 또 GPU든 인피니밴드사의 솔루션과 장비를 써야지만 아주 디테일한 가시성이 확보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 단위에서 제조 벤더별 디스크 정보의 온도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조사나 이런 데서 오픈 안 해주는 것들도 많고요. 물론 이제 다른 세션에서 BMC나 BNC 얘기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밥이
트라이얼을 이용하는 거죠. PRTG가 2003년도에 나와서 올해 30년 됐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닉스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로지컬 파티션에 대해서 가시성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알파2 RRD 같은 걸 잘 썼고요. 스토어드 RRD 같은 경우도 스토리지를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이종 간의 스토리지를 아주 많이 운영해야 되면 저 스토어드 RRD도 잘 썼습니다. 근데 제약이 있죠. 트라이얼 버전을 쓰면은 30개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머리를 써서 VM 여러 개 떼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결국 저런 단계를 거치면 계속 IT 관리자가 봐야 되는 화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또 쪼개져. 그래서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내가 보고 싶은 걸 모니터링하고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오픈소스 툴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툴들이죠. 뭐 강그리아,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너무 많이 지금 사용자들이 쓰고 계시죠. 요번에도 세션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토픽은 엘라스틱입니다. 엘라스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뭐 토픽들이 많고 이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해서 얼마나 했는지 이제 했던 부분들을 쭉 하면 엘라스틱 서치가 아주 지금 엘라스틱으로 통합되어 있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마이크 얼마나 남았죠 시간? 가장 중요한 장점은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쓰라고 진짜 받아서 모든 것들이 이 로그스탯이라고 서치라고 키바나로 하는 전 과정들이 20분 남았죠. 이제 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도커닷컴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라스틱 서치의 전체적인 풀스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하고요. 카프카로 버퍼링을 하고 이제 록스트레 써서 어그리게이션하고 프로세싱을 해서 인덱싱을 해서 엘라스틱 서치를 쓰고 최종적으로 키바나를 터서 아날리시스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도커닷컴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제가 사용한 방법들은 조금 다른 방법 썼습니다. 기본적인 장비에서 네트워크 시큐리티나 뭐 시스로우 서버, 인프라 앱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제조사나 그 제공하는 API나 RESTful API들을 쓰고요. 앞단에 자빅스를 쓰거나 엔비디아 DCGM을 쓰거나 니오4j를 써서 로그스테시에서 이거를 TCP, UDP든 HTTP든 다양한 방법을 받아서 다시 엘라스틱서치에서 키바나를 쓰는 방법으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저는 이런 오픈소스를 가지고 저만의 모니터링 스킬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사용했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빅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매우 쉽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빅스 에이전트든 에이전트 리스트든 API든 SNMP든 뭐 아니면 뭐 매트릭 비트 같은 걸 써도 되고요. 저도 이 레퍼런스에 따라서 충실하게 똑같이 해서 제이슨 파일 만들어 가지고 파일 비트에 로그 스트레치하면 마지막에 키바나에서 로그가 쌓여 가지고서 CPU라든 GPU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처음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자빅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스택을 글래스뷰로 보기에는 참 자빅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써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GPU 생태계라든지 멜라이녹스 생태계도 멜라이녹스가 이전 버전에서는 OS에서 지원하던 정보들이 엔비디아로 딱 넘어가니까 안 넘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행인 게 이제 어느 시점부터 DCGM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오픈소스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깃허브에 소스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DCGM을 해서 패키지 다운받아 가지고서 이제 똑같이 연동을 해서 봤더니 이제 매트릭스 뷰를 통해 가지고서 GPU와 CPU의 성능 비교들 같은 걸 했습니다. GPU의 성능 비교가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자원을 어떻게 할당해 줘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CPU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GPU를 원하는데 아니면 GPU를 더 넣어야 되는지 CPU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U에서 운영 관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온도입니다. 일반 우리가 커머셜 프로덕트인 3060, 4060 이런 시리즈와 달리 딥러닝 AI 쪽으로 나오는 V100, A100, H100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GPU의 온도가 GPU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상면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온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프DB. 이 그래프DB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통 이제 니오4j나 그래프DB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러브 찾는 내용이죠. 즉 레이블과 프로퍼티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유추해내서 그래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오포제이를 이용해 가지고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을 엘라스틱서치에서 키바나를 통해서 다시 로그를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정보를 통해서 상관관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스레이크 CPU인데 PCI 4.0인 것들을 서버를 그룹핑해서 보고 싶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스토리지의 디스크를 나는 삼성 디스크가 이루어진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지가 고장나는 것들을 보고 싶다.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그래프DB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프DB가 문제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쿠버네티스 생태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제가 3년간 최근에 2년에 걸쳐 구축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실제 설계부터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전부 다 구축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버 수량 많지 않습니다. 서버 수량 해봐야 150대 정도 되고 코어 수 많고도 안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에는 GPU가 A100에 72장이 꽂혀서 1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대비해서는 GPU 자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생겼던 게 스토리지를 제가 앞에 거 GPU 같은 경우도 제가 DGX 같은 걸 도입하지 않고 전부 PCI나 SXM 타입으로 직접 일반적인 범용 X86 서버에 도입을 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IBM 단일 벤더로 도입을 했는데 보시는 거 70페타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수로도 물리적으로도 48개의 이제 IBM 분산 시스템을 썼는데 저도 몰랐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단일 사이트에서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IBM이 저한테 트로피나 어워드는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러니까 관리해야 될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 앞에서 했던 그런 노력들도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피니밴드 스위치도 100% 넘블러킹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 문제는 사용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운영자가 다 IT에 관련이 없는 분들이셨고요. 저는 이제 운영위관하고 나오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분들이 며칠이나 몇 달씩 쓰시는데 물론 클렌징도 안 되고 사용자 환경들이 엎어졌다 나왔다 뒤죽박죽 되죠. 저희 직원이 운영 지원은 1년이 남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여기가 슈퍼컴퓨팅을 하다는데 굉장히 특이한 특이점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잡 스케줄러를 PBS 프로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일 많이 슬럼을 쓰는 게 아니라 슬럼도 쓰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선그리드 엔진을 쓰는 거였습니다. 이거 선그리드 엔진은 학부 때 이후에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을 하려고 이제 안 되겠다,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1년에 걸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각각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잡고 각각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과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하자. 이건 커머셜 프로젝트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하는 것들은 장비들,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잡 스케줄러, 슈퍼컴퓨팅 HPC에서는 선그리드 엔진과 슬럼은 좀 쉬웠어요. API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SG는 단종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거를 예전 거에 남아있는 소스도 다 비주얼 베이직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선그리드 엔진을 모니터링해서 가시성 한 경우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라스틱 스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전문가들을 붙어서 플라스크, 이제 파이썬이나 아페톤캣, 마리아DB, 오리엔트DB,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다 했으면 조금 다르게 구성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해서 총 3개의 화면이 나오는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고요. 펑션 포인트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기능들을 기능 일람표를 만진 다음에 대시보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확보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에서 이렇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버, 스토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와요. 특히 GPU 모니터링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쿠버네티스 K8s의 포드 개념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GPU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기능 일람표를 만든 다음에 이제 UI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잡 스케줄러, 이 슬럼까지는 쉽게 갔으나 SGE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들을
기능 일람표를 만든 다음에 역시 UI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어자일 개발 방법을 썼고요. 트레디셔널하게. 그렇지만 이것을 주로 이용해야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다 보니까 데브옵스 개발 툴들을 대부분 썼습니다. 툴체인들을.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은 다 각자 자기 일하면서 하는 기 때문에 지라를 통해서 대시보드해서 의견들을 나누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제 디버깅을 했고요.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타모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인피니밴드, GPU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시성이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마이팅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한 다음에 엘라스텍으로 하고 각각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각각에서 옵션 도커 센트럴라이제이션을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시성을 확보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개발하는 거 각자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자기 일하면서 하니까 제일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IT 관리자들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데브옵스의 철학을 좀 따르려고 해서 일단 제가 속한 회사에서 있는 데이터 센터 이제 하이퍼스케일 이상에 있는 운영자들하고 많이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분들하고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라나 이제 메타모스 같은 거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의견 피드백을 받아서 디버깅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메뉴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바꿔달라는 내용들이었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토리지를 파일 시스템 단위에서 현재 남아있는 용량을 먼저 보여줘라. 어떤 분은 내가 이 디스크 중에서 디스크 전체 개수 몇 퍼센트를 쓰는지 보여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디버깅을 하는 게 제일 사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넌 커머셜 프로젝트였고 순수하게 오픈소스만을 활용해서 하자. 이거 팔려고 만든 건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남겨줘야 될 저희 직원이나 BIT 관리자들을 하고 그동안 내가 3년간 해본 경험들을 해보니까 아참 아싸리 이차람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고난의 역경이었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중간에 엄청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개발자들하고 이걸 왜 하기로 했는지 어쨌든 이제 결과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현재 잡이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가시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에서 저기 보시면 노드별로 해서 어떤 잡이 돌아가고 있고 현재 잡이 멈춰 있는지 일반적인 슈퍼컴 센터에서 쓰는 것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시스템들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DB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그 인과관계별로 보고 싶은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보들을 했고요. 다시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시스템 이제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스케줄러에 대한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은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자원이 어떤 CPU나 어떤 GPU 코어에서는 뭔가 잡이 돌아가고 있다. 잡이 돌아가지 않다. 그리고 현재 이 잡들이 끝나려면 언제쯤 끝날 수 있다. 그런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전체 시스템은 이제 스토리지나 서버에서 GPU나 CPU나 코어 단위로 지금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예비 코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었고요. 다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인피니밴드의 실제 IOR이 일어나는 속도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사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CBG 사스에서 진짜 이 IO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IOR 같은 것도 보고 파일 시스템에서 보통 이제 페타바이트 단위의 이 스토리지에서 현재 몇 퍼센트가 쓸 수 있고 또 어떤 파일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 용량이 가능한지 약간 이런 그때 운영자들 요구가 약간 MDR 같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일단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